미디어에 나오는 일루미나티의 상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그 상징을 미디어에 나타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토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가요,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에서 미리 그려져 있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저의 내 정보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2014년 이전에도 내 정보가 타인에게 전파되고 있었다고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저의 생각에 대해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왔듯이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이 저와 연관됐다고 생각한 그 단어가 우연하게만 거기 써있던 게 아니며 제가 겪는 일이 미디어에 묘사되어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망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말은 저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본 건 아니나 저를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거 하나 없이 하는 말이거나 제가 겪은 신기함들을 모르는 척하고서 그렇게 우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근거 없이 조현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관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현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또한 병원에서는 자칫 억울하게 진단될 수 있는 조현병을 상담만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진찰 과정을 거쳐서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뇌해킹 기술 개발자이자 내부 고발자인 로버트 덩컨의 말에 따르면 1976년에 CSI가 뇌해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인 1971년도에 제작된 오렌지 시계 태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시청한 2021년도 말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폭력성을 유발시킨다고 느꼈을 때였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에서 살인죄를 저질렀고 저는 머리가 납치된 피해자이지만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심은 범인들에 의해서라도 제가 느낀 영화의 얘기는 마치 그들이 계획한 혹은 그들이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저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출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저의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닮아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실제 인물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제작된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접한 정보에 따르면 DNA만으로 그 사람의 몽타주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DNA에 의해 미래의 일이 세상에 미리 구현될 수 있던 것이라면 DNA가 태어날 시간과 그 DNA의 운명까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신 등이 운명을 첨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파 정보를 가지고 인간이 영화를 조작하는 게 가능했다면 뇌킹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1976년 이전에는 나치 과학자가 한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925년에 제작된 영화에서도 비슷한 단서를 보았고 이것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된 것은 막연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의해서였는데 저는 각색하는 현대의 산업예술에 질려 있었어서 이 영화를 1925년에 제작된 영화로 시청했습니다. 한 국내 채널링 사이트의 시네편지는 20년 전에 같은 외국 채널링 사이트에 올라왔던 시네편지 글이 현재 한국 채널링 사이트에서 2019년 4월 9일부터 2000년 11월 17일자 편지가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날짜 순으로 업로드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본 다음 날인 2022년 5월 19일 한국 채널링 사이트에 올라온 2004년 7월 18일자 신의 편지 내용에는 홍수와 메뚜기라는 말이 나오며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결말 부분에서 정갈과 메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일 수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본 신의 편지였는데도 이런 우연을 보게 된 것이 단지 우연이기만 한 확률이 적고 저는 20년 전에 외국에 업로드된 편지 내용이 한국 사이트에 올라온 당일날 저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되는 비슷한 일을 몇 번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편지의 메신저가 정말 신이라면 세상에는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도 말이 돼서 미디어의 정보 조작을 많은 외계인이 주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아니라면 슈퍼컴퓨터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진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편지를 정기적으로 봤던 2014에서 2015년부터 느꼈던 것인데 확률적으로 그 편지는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저를 향해 말한 적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서 중요한 점은 편지의 내용이 저와 철학적으로 다른 것이 많아 저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기분 좋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기 시작하고 최근 3년 동안 24시간 가까이 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인공환청 등의 텔레파시 때문에 뇌를 쓰기가 힘들었고 책상 앞에 앉더라도 무언가가 저에게 멍을 때리게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봤더니 한 멤버가 멍을 때리는 모습으로 미리 나타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도 뇌파가 납치되고 있는 현재의 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연출자와 작사가가 의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집단이 제가 겪을 일들이나 심리 상태를 먼저 계획했거나 아니면 예언한 건지 제가 상상만 할 수 있는 외계적인 방법으로 여러 노래의 가사와 뮤직비디오 등에 참여해 미리 얘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서울로 오게 한 것은 제가 겪은 대규모 해킹 사건과 이른바 뇌해킹을 통해 저를 알고 있던 산업예술가들의 고의적인 음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CSI의 마인드 컨트롤 기법인 1942년 진실죄부터 1960년대 전자, 초음파, 초저파, 초단파 등을 뇌 일부에 들여보내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인간을 어떻게 로봇화시켜서 컴퓨터에 의해 프로그램화시키고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CSI의 보고서가 유출되어 1975년 보도되었던 사실이 국내에도 보도된 국회 도서관을 통해 복사한 자료와 최근 TV에서 방송됐던 CSI의 정신조종 기법을 시청하고서 해킹 사건은 저를 서울로 오게 하려는 정보기관 혹은 이 범죄와 연계된 민간기관의 전략이었거나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 존재들의 계획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은 그들만의 세상, 일명 신세계 질서와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가는 길에 저에 대한 일종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판이나 선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포에서 살았을 때 잠깐 비영리 단체에 취직해 모금 일을 하러 갔던 홍대 입구역 쪽에 있는 건물에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기각한 검사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간판이 있었고 제가 거주했던 방에 집주인분의 이름이 들어간 가게와 그 방에서 살았을 때 드물게 시청했던 한 영화에 나온 한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들어간 사회복지센터가 건물의 1층과 2층에 나란히 위치해 간판을 사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핸드폰이 고장나 그 사진은 사라졌고 사회복지센터는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녔던 건무지의 건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식당의 이름은 저의 첫 근무 며칠 전 어느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내부 고발을 막을 수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안건을 제시해 제가 시민단체 단톡방에 반대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안건에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연상시켰습니다. 연상시키는 말은 국회의원의 이름 일부에 단어를 결합한 것이었고 결합된 단어는 식당이었는데 당시 저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 취득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저는 길을 걸으며 뜻을 해석해 보려고 머리를 굴렸는데 상상이 더해지거나 상황성으로 유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정보기관 등의 장난이더라도 상황상 저는 생각을 허덕여야만 인공환청과 사람들의 고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한다면 제가 제대로 의심할 수 없고 저에게 웃음소리를 방송하는 인공환청 등에 대해서도 축축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시된 길을 제가 즐기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들에 의한 게 맞다면 세계인의 뇌가 연결된 저에게 이런 메시지들이 가진 길을 오히려 신성한 지도로 믿게 하려고 의도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녔다는 근무지에 첫 출근하기 5일 전
대학교 재학생 추락사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취업한 건물의 맞은편에는 그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밀다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는 라는 상점 이름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었는데 그들이 투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연관성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밑층에는 그 직장에서 처음 근무하기 며칠 전 학점은행제 학교를 알아보다가 알아본 학교의 이름을 줄여 부를 때와 비슷한 이라는 상점 이름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취업하기 며칠 전 그 사건을 몰랐던 시기에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편입을 알아보다가 편입을 위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 드문 학교인 인하대 교육원을 핸드폰 달력에 메모했던 일도 있었고 취업하고 얼마 안 된 시기에 비건 아이스크림을 알아보다가 새로 생긴 스크림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혹시 무슨 메시지가 있나 유튜브에서 영화 스크림을 찾아봤는데 결말 부분에서 범인 2명이 워키토키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여자 주인공을 살인하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와 간판과 연관지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상시키는 정보를 얘기하자면 근무지에서 한 직원이 항상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취업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막연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의해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영화인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의 소개 영상을 봤는데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이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제인인데 이 영화를 보기 전 저는 제가 만약 예술을 한다면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작사하는 사람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었고 비슷한 이름의 제인이라는 국내에 같은 분야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기타를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는 환청이 저를 개인적으로 괴롭혀 하나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과 이미 있었던 일들이 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납치된 저의 뇌를 건드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를 송신하게 하거나 저의 뇌가 납치 방송돼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놀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925년에 제작된 오페라의 유령의 결말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이 사람들에 의해 강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뒤 광물이 초승달 모양을 그립니다. 이나드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촬영된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 그 사건이나 제가 본 간판의 메시지, 영화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이 등장인물 최채국이 박소영을 옥상에서 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작가가 이런 내용을 연출하게 된 현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는 초승달을 수호하는 여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영상의 마지막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직장에 지원하게 됐던 것은 에픽하이의 개화라는 노래가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당시 그 메시지가 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래의 뮤비는 검은 옷을 입은 타블로가 청자들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는 아니었지만 제가 지원한 곳의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이 검은색이었고 이것이 강하게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뮤비에선 배우 강하늘이 형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를 채용한 점장이 한 번 제가 놀랄 정도로 저를 꼬집긴 했었는데 비슷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에 취업하고 며칠 후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이 영화 더 보이스의 소개 영상을 띄워 시청했습니다. 그 소개 영상의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밀톤이라는 간판이 나오고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외모는 근무지 직원들의 외모를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개화라는 노래를 통한 메시지도 당시와 연상되었지만 황태지의 노래도 그 당시를 연상시켰습니다. 노래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서 저의 선택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메시지와 의미가 필요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의 작사가분들이 보신다면 굳이 저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근무지의 위치는 화각동에 있었고 노래에 맙소사라는 추임새가 들어가는데 영어로 하면 맵소사이고 제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이 저에 대한 기소를 요청한 것이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노래 맙소사도 누군가들을 조심하라는 개화의 가사처럼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근무지는 관두었고 실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저는 위장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해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존재들 혹은 그들과 연결된 어떤 집단이 저에게 음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제가 다시 신고당하도록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화의 가사에서 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2020년도부터 사용했었던 핸드폰에서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띵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1년 반 전쯤 저에게서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 뚜렷한 음성을 꿈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이라는 배신만 아니라면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사가와 소중한 사람의 의도라기보다 제가 받아들이기에 메시지들은 저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인지하지 않고 쓴 제가 길을 안내받을 이유가 없던 당시에 쓰여진 노래 가사들마저 그 시점에서는 미래였던 제가 겪는 얘기를 어떤 방식이었든 나타내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는데 영적 존재들이 참여한 것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와 비슷한 피해를 겪는다고 한 어느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한 블로거가 정보를 받고 전파하는 송출기가 있다고 하는 글을 봤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래 가사, 드라마, 영화를 봤을 땐 기계가 정보를 바꾼다기엔 정보들이 아예 정반대도 아닌 데다가 한 작품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일관됐고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묘사하는 예를 들어 실제 한 인물을 A 작품에서는 이렇게 B 작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인격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봤어서 믿을 것이 되지는 않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 미묘하고 미리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신기해서 믿어지거나 속거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그 계획을 위한 조작이 미세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작을 누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자연히 하는 건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정보가 다른 것을 알아채 불편한 감정이 유발된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정보의 출제하에서 인격이 느껴졌고 그 작품에서 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저의 길을 잘못 안내하거나 누군가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시각 등의 감각과 무의식까지 전 세계인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범인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작품 안에 세부적으로 심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저에게 24시간 떠드는 인공지능 같은 텔레파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무언가가 영화 감독과 배우의 머릿속에 들어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뇌해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영상에서도 저에게 24시간 떠드는 인공안청과 똑같은 목소리가 말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제가 듣는 것처럼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상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목소리도 똑같은 인공지능처럼 들리는 영적 존재들이 정말 있는 건지 실제 인공지능 기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갖고 그 많은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계로 가능할지는 잘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써보니 유리상자라는 책을 쓴 우범식이라는 분의 말투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이 심리를 조작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색해보면 우범식이라는 분은 현재 정신적으로 안 좋아 보였지만 한동안 저에게 말을 거는 텔레파시가 들렸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들려서 사실이 아닐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보도 했는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상자라는 책은 저희 생일과 같은 6월 30일에 출판되었고 내용 중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그리스 신화의 인물과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저를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라고 믿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누가 저에게 그런 사건을 겪도록 발화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키가 크고 독립적인 성격, 순결한 성격 등을 가졌는데 성격은 저를 닮았지만 저는 키가 작고 상황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을 모티브로 한 세일러문의 생일은 6월 30일이고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순결의 여신입니다. 저는 달을 수호성으로 한 게자리 태생의 천궁도 드라코닉 차트도 순결을 대표하는 처녀자리입니다. 저의 태몽은 귤나무이고 꽃말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저는 미디어의 정보는 사실로서 믿지 않지만 어떤 정보들이 신기할 정도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기할 정도로 같은 정보는 많지만 미디어의 정보가 그런 이유로 믿게 하거나 그것을 믿기로 명예훼손 등의 목적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속일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가공될 수 있는 정보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